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강추님, 내장이 꼬인 놈! 아마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성덕님, 꽈배기! 하셨고요. 김재강님, 한동훈 댓글 부대가 심하던데요. 댓글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장TV님, 충남에서도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미쳐요, 진짜. 예. 꿀고구마님, 청개구리 먹는 한동훈이라고 하셨네요. 오늘 보니까 건들건들 왕뚜껑 송철회님, 네, 그렇습니다. 자, 댓글 여기까지 읽고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침에 당론으로 결정한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 소위 말 수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상민 탄핵에 꽤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역시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전에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자,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10월 29일에 일어났죠. 오늘로 딱 100일이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게 지난 2일이었는데 지난 2일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동안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해왔던 의원들도 아주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탄핵 소추 발의라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된 거죠. 지난 주말에 30만 명이 모인 그 집회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른바 수박들의 입장을 바꿔놓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될 것 같다. 그래서 개딸들이 또 개떼같이 몰려올 것 같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는데요. 이 소문이 돌면서 거의 대부분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에서 각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탄핵을 할까 말까 이거 의견 수렴을 해봤더니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몇몇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컸지 실제로 국회의원들 내에서 세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도 없이 그냥 좀 자기 주장만 거세게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통과가 됐고요.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요. 8일날 오는 8일날 본회의에서 아마 탄핵 투표가 탄핵 소추안 그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8일
오늘이니까 뭐 9월 9일, 그러니까 2월 9일까지는 이 결론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상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뒤 이어서 탄핵까지 당하는 최초의 장관이 됩니다.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자면 언제가 됐든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시간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만 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보고가 됐고 오늘이 2월 6일이니까 2월 9일 오전 정오까지만 표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뭐 2월 9일보다는 2월 8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적으로는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추모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시간과 겹칩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까지 쭉 이어서 가게 되는데 1시에 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했으니까 오후 3시 아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표결은 거의 뭐 통과되는 거다 다름없지 않을까. 오세훈이 이상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탄핵 심판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 탄핵소추위원장, 탄핵위원, 소추위원이 정해지게 되는데 소추위원이 누구냐? 소추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김도읍입니다.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 국진당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딴지를 걸고 발목을 걸 것이다 라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탄핵 절차에서 소추위원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상 탄핵 소추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위인데 이 자리를 김도읍이 갖고 있다는 거, 이 국진당이 갖고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참 껄끄러운 상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엄청 큽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김도읍 같은 경우에는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당의 장관을 탄핵하는데 소추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임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회법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 자연스럽게 소추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사실 법 개정안이 지금 또 오늘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은 그래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당이 소추위원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자리를 사임하고 야당한테 다른 정당한테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김도읍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현재 관련법 개정 작업이 병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우리 전부 다 박용진 두들겨 패러 갑시다. 이 법사위원장을
국힘당한테 넘겨주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떠버렸던 애가 박용진이거든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사실 보면 많은 변동이라든지 좀 충돌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러면서 진짜 본격적인 여야 간의 충돌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한테 법사위를 왜 줘? 그 법사위 주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박용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을 배려놨어. 얘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개혁이지. 예? 국회에서 여야 타협이 아니에요. 여야 타협보다 중요한 그거는 형식이고 형식이나 절차와 관련된 거고 진짜 중요한 핵심 본질은 개혁이잖아요. 근데 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협치 운운하고 여야 뭐 대화 타협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개혁이 대화와 타협 협치로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개혁할 필요가 없지. 개혁이라는 게 문제가 될 리도 없었겠죠. 근데 개혁이 문제가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자꾸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대화와 타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편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법사위원장직을 아니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갖다 바치냐고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아 참네. 갑니다. 예. 이 강북구의 지역구 뭔가 살고 계신 분들은 요즘 뭐 이렇게 이 박용진 때문에 미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박용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름이 같아가지고 진짜 짜증나. 씨. 저랑 같은 시기에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민주노동당 할 때도 뭐 참 많이 눈에 띄었었죠. 근데 민주노동당 그만두고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넘어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다는 게 난감해요. 애시당초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 정당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하기사 요즘에는 옛날에 운동권하고 운동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 행보들, 최근 행보들 보면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 21세기 연대, 그러니까 93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PD 일부하고 NL 일부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던 21세기 연대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강병원 같은 애 저런 놈이 운동권 지도한다고 운동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망했구나. 21세기 연대가 왜 그 주사파들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대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는가. 이유는 저 강병원을 보니까 알겠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하고 또 나름 여기저기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요즘 보면서 참 운동권한테 절로 실망이 됩니다. 저러니 당시에도 학우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던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대체 세력,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송칠회님, 법사위 언제 민주당으로 오나요? 이제 안 옵니다. 네, 다음 총선 때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최운자님, 박용진 왕재수 책임져라고 하셨고요. 배불뚝이님, 강병원 내 지역구 재수 없음. 쿨피님, 울 기자님 목소리가 아직도 제가 아직까지 좀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웨인님, 80년대 데모 다시 할까요? 화염병 들자. 요새 같아서는 진짜 화염병 들어야 되나? 화염병 다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 합니다. 야, 진짜, 화염병 다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Y염님, 조국 교수님 그 자리로 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천상마리아님도 들어오셨네요. 늘보리님 오셨습니다. 자, 뭐, 민주당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몇몇이 좀 생각보다 많더만요. 그 수박들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싶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민 탄핵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분위기 바뀌고 또 당론으로 통과되게 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 수박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다가,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수진 의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이수진 의원님이 민주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언놈이 그러냐, 라고 이렇게 누군지 알면 명단 까자, 명단 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박들이 좀 쫄았답니다. 진짜 명단이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놀랬대요. 자. 자, 교수님, 박용진 의원 어린이집 사태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 그러게요. 그때 참, 보기 좋았죠.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에 너무, 좀 자만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참,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자, 이상민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은 어떻게 날까? 자,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잘 날까? 저는 일단 잘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이요, 사법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법원이라서 이 대법원처럼 최고법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더해서 정무적 판단도 함께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이상민이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나 어떤 불법이 있느냐를 따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뭐도 따진다? 이상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실추했느냐.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어느 정도 실추가 됐느냐도 분명히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분명히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뭘로도 볼 수 있느냐면은 향후 여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여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만약에 헌재가 이상민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는 욕바지가 될 겁니다. 욕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탄핵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극우 보수 쪽으로부터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민을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상민 탄핵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베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스카이님이 2번 후원해 주셨네요. 예,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소정님, 당헌제 25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당헌제 25조, 당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임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두자 전임 대통령이 조기에 사퇴한 경우라면은 1년 전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예. 케이따님, 지금 윤석열 탄핵이면 더 좋을 텐데. 아유, 얼마나 좋을까. 호시우행님, 유가족 명단 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예, 지금 이상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있죠. 명단이 있네, 없네. 그 다음에, 뭐, 행안부가 뭐, 그, 재난 뭐, 통제 기관이네, 아니네. 뭐, 그날 뭐, 자기가 현장에 갔네, 안 갔네. 이런 몇 가지 거짓말을 했죠. 그런 거짓말 때문에 사실은 탄핵 대상이 되고도 남음에 있습니다. 네. 자, 2번째 주제는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